요즘 건강에 대해서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입니다. 당 중독 말고 음식 중독이라는 것도 있던데,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일까요? 학술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음식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부른데도 끊임없이 음식을 더 먹게 되는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는요, 당 중독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입니다. 음식 중독은 말 그대로 음식에 중독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음식을 계속적으로 갈망하는 욕구가 계속 들어서 음식을 계속 섭취하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달거나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중독 현상을 쉽게 유발하기도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먹어야 뇌에 존재하는 쾌감 중추를 자극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등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요, 마약 중독과 유사한 기전으로 음식 중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 중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폭식과 함께 비만이나 아니면 섭식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콜릿이라든지 감자칩, 빵, 패스트푸드 등 초가공식품들은요, 음식 중독을 잘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품들인데요. 실제 미국 미시간대와 버지니아 공대 연구진의 초가공식품의 중독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요, 초가공식품 섭취가 담배처럼 끊기 어려운 중독성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초가공식품이 담배와 같은 중독성 물질로 표시되는 기준을 모두 다 충족했고요. 반복적인 금연 시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이어가는 행위처럼 초가공식품이 강박적인 섭취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식 중독은요, 식욕과 포만감 조절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보상회로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서 나타나는 의학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시려면 우선 음식으로 얻을 수 있는 감정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본인이 먼저 인지를 하셔야 하고요. 평소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힘겨움을 음식 섭취로 해소해왔던 습관을 바꾸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 많으시죠? 초가공식품 등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서서히 줄여나가시려는 노력과 함께요, 식단 일기를 쓰시는 행위는요,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심한 경우시라고 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행동치료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그러려면 내가 정말 음식 중독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음식 중독 자가 테스트. 첫 번째, 음식을 먹을 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남기지 않고 먹는 편이다. 두 번째, 배가 부른데도 계속 음식을 먹은 적이 있다. 세 번째, 가끔 먹는 음식의 양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할 때가 있다. 아무래도 내가 생각해봐도 좀 과하게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과식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보낸다. 다섯 번째,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자주 먹느라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여섯 번째, 음식을 일부러 끊거나 줄였을 때 금단 증상, 뭔가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좀 더 예민해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기분이 너무 우울해지는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일곱 번째, 이러한 불안이나 짜증, 우울감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요, 음식을 막 허겁지겁 찾게 된다. 여덟 번째, 특정 음식을 일부러 끊거나 줄였을 때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콜라를 끊었더니 더 콜라가 먹고 싶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3개 이상 해당된다고 한다면 음식 중독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음식 중독이라는 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질병관리청의 자료만 봐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2021년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을 보면은요, 44.8%에 이르는데요. 남성 10명 중에서요, 4명에서 5명 정도가 비만이라는 뜻이며 여성은 비만 유병률이 29.5%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비만 인구가 30% 미만이었습니다만 이제는요, 남성의 경우에는요 50%에 육박하고 있고요, 여성은 30% 정도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요, 남성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음식 중독은요,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음식에 포함된 과량의 설탕과 나트륨, 그리고 지방 등은요,
때론 그 자체로도 중독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 성분은 마약보다 더 큰 중독 증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쥐에게 설탕과 열량은 없지만 단맛이 600배나 높은 감미료 슈크라로스를 함께 주었더니요, 설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요, 뇌의 신경학적 변화를 유도하고 인위적으로 가공한 정제 음식을 강하게 찾게 하죠. 많은 분들께서 무설탕이라든지 아니면 칼로리 재료 제품들을 많이들 드시지만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칼로리는 제로이지만 결국은요, 단맛을 당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독 현상을 유발하는 설탕을 비롯해서 지방 등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의욕과 행복감은 높이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양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감소하는 내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도파민 분비를 높이려면 음식을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상황이 심각해지면요,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토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가 덜덜덜 떨리거나 아니면 머리를 많이 흔드는 등의 증상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음식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음식을 먹고 배고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쾌한 포만감을 얻을 때까지 음식을 마구마구 먹게 되는 것이죠. 음식에 집착하고 갈망하는 정도가 점점점 심해지게 되면은요, 직장 생활이라든지 학업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미팅을 갔다가도요, 갑자기 초콜릿 생각이 떠오르면요, 일에 집중할 수도 없게 되고요, 반드시 먹어야만 할 것 같은 욕구가 아주 강하게 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게 되고요, 초콜릿을 먹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비만과 제2형 당뇨 같은 만성적인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심리적인 질환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 중독 어떻게 하면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음식 중독도 중독이기 때문에요, 다른 중독 치료와 비슷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음식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를 좀 하셔야 하는데요. 본인을 자극하는 음식의 목록을 좀 작성을 해보시고요. 나의 식욕을 자극하는 식품들은 전적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보상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운딩 효과와 요요 효과가 오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식단으로 식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본인이 먹는 음식은 본인이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적절한 조리법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매번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 나오는 식당을 알아두셔서 배가 급격히 고프다거나 아니면 요리할 기분이 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식당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식단은 체중 감량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음식 중독을 극복하기란 어렵기 때문에요, 배고픔과 음식 제한을 동시에 하게 되면 꾸준한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맛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 2, 3개월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지면서 충분히 적응이 되었다 싶으면 다이어트도 같이 시작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중독성을 유발하는 식품을 다시는 먹지 않는 날을 정하고요,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서 끊으시면 됩니다. 병행해서 하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운동입니다.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운동 끝에는요, 도파민 분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음식으로 유도되었던 도파민을요, 운동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 중독은 당 중독과 조금 다른 양상이 좀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요,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욕구 불만이 있어도 나타나고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서도 이 욕구 불만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애정 결핍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 중독을 치료하기 전에 심리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음식 중독하면 식사하고만 연관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콜라 중독도 있고요, 커피 중독,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음식 중독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중독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불안한 마음이 든다거나 아니면 먹고자 하는 아주 강한 욕구가 든다거나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 모두 다 중독인 것입니다. 오늘은 음식 중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생활에서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체크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